자, 먼저 네이버 웹툰 신작 탑3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 한 가지의 직업을 고를 수 있다면 당신은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검사, 마법사, 힐러. 여기에 네크로맨서를 선택한 주인공이 있다. 통학을 하는 주인공, 후배가 하늘에 희미하게 보이는 숫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미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99%입니다. 강의를 듣는 중 갑자기 게임창이 뜨게 됩니다. 좀 식상한 레퍼토리이지만 그림체가 괜찮으니 조금만 더 보시죠. 다만 주인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직업이 있는 카드가 보이고 게임 잘하게 생긴 친구는 전사를 선택한 모양이네요. 칼이 떨어집니다. 별의 개수를 알아차린 주인공은 별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네크로맨서. 직업 선택이 끝나자 몬스터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작은 고블린이지만 잔인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칼을 든 고블린이지만 15km 남짓 나가는 작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발로 차버리고 의자로 찍어서 죽여버립니다. 고블린이 죽자마자 망자가 건속된다는 창이 뜨고 죽은 고블린이 스켈레톤이 되어 주인공에게 건속됩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 그것은 바로 네크로맨서이기 때문입니다. 본캐는 남들에게 핍박받는 힐러이지만 부캐는 최강 캐릭터 어벤져. 최강 부캐의 첫 장면, 멋있는 이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요즘 트렌드의 주인공은 좀 식상하기는 하지만 왕따 찐따입니다. 주인공이 있는 여기는 온라인 게임 세계 에르고스피어. 주인공의 직업은 힐러. 현실에서도 아니고 이제 게임에서도 힐러 셔틀을 한다. 게임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선택하고 찐따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여튼 게임도 잘 못해서 몬스터들에게 주인공 일행은 다 죽어버립니다. 게임 안에서도 친구들에게 맞는 주인공, 친구 하나가 위로 하나 했는데 역시 관상이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 아이템 준비를 걱정하는 우리 주인공, 나도 걱정된다. 게임 속이 아니라 현실에서 맞을까봐. 그런데 주인공한테 부캐가 있었다. 좀 멋있는데? 엄청 세고 엄청 빠른 캐릭터로 다른 게이머들이 봤을 때는 네임드 유저 또는 아시아 서버 랭커 수준이다. 게임을 끝내고 로그아웃을 하려는데 시스템 에러 같은 문구가. 주인공은 단순 버그라 생각하고 예스를 누릅니다. 그런데 왠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주인공 몸에 변화가 생기고 현실 속 주인공이 게임 캐릭터처럼 변해버립니다. 다행이다. 주인공이 이런 게임을 안 해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 중인 홍청기가 다음 소개드릴 신작 웹툰입니다. 시청률 10%가 나오는 인기 드라마 홍청기. 김유정, 안효섭 공명이 주연 배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 등을 쓴 정은걸 작가의 작품으로 상하권 구성의 소설인 홍청기를 썼습니다. 화공들이 일을 하고 있고 남루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호랑이를 보러 간다고 했던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죠? 주인공이자 여성입니다. 백유와 단주의 말로 보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조선시대 같지 않게 세련된 반디네요. 엄마가 하신 말씀, 그냥 강스포입니다. 하늘에서 남자 하나만 내려주세요. 반디는 아버지를 찾아가 보는데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데 코가 빨간 게 술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아버지의 그림을 원하시고 주인공은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궁금해 할머니를 불러 세웁니다.
그러나 낙서 같은 그림에 실망하는데 할머니의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그는 미소를 짓는데 어둠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산에서 할머니와 또 마주치고 잠깐만 앉았다 가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그림값으로 목숨을 구해줬다고 하고 할머니의 말로 봐서는 인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엄마의 예언대로 하늘에서 남자가 떨어지고 로맨스의 정석대로 둘이 겹쳐 있게 됩니다. 알고 보면 절세가인 홍천기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은 카카오 웹툰 신작 탑3입니다. 탑에 오르면 성자가 된다. 무한 회귀를 반복하는 주인공. 비밀스러운 성자들의 도움이 시작됩니다. 성자들이 나만 좋아해. 프라하의 첫 번째 탑이 나타나고 좀 생뚱맞지만 체코 프라하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유럽의 도시이죠. 프라하성이 보이는 체코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꼭 한번 가보세요. 가장 비싼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 중구에도 탑이 나타납니다. 탑에 높이 오른 사람들이 생겨나며 탑 정상에 별자리로 새겨지는 성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인지 왕뱀인지 모르는 89층 몬스터로부터 공격을 당해 동료들은 이미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가호 성자가 없는 것을 한탄하지만 쉽게 죽을 수는 없는지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죽게 되고 눈을 뜬 순간 주변에 누군가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작 89층에서 자살 돌격을 했다고 혼내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를 대마법사라고 부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회귀 능력이 있는 주인공, 그러나 회귀할 때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킬도 기억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귀 능력이 쓸모가 없지요. 그들 말고도 다른 인격들이 있으나 성자의 격을 획득한 그들이 기억을 유지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회귀가 시작되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가 봅니다. 주인공이 대마법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 현실에 순응하는 주인공과 그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과거의 나. 이번 생은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원나라 말기 천하무적병기, 의천군과 도령도. 중국 최고의 작가 김용, 의천도령기가 시작된다. 명교 교주가 죽고 내분이 일어난다. 4대 호법 중 하나인 백미응왕은 천은교를 세우고 청익봉왕과 자삼용왕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군모사항은 살인을 저지른다. 6대 문파는 명교를 공격하여 일망타진하려고 하고 있다. 6대 문파의 공격을 받아낸 백미응왕, 다른 명교의 고수들은 이미 패한 것 같습니다. 백미응왕도 힘이 빠져 더는 버티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죽음의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방어를 하고 그는 잠깐 과거를 회상합니다. 저자들을 잊지 말라는 엄마, 그는 바로 무당파 장취산의 아들이자 천운교 은소소의 아들 장무기였습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고 영화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되어서 스토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과거 좋은 소설로 기억하고 있는 분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한부인 공작의 딸을 대신할 수양딸. 이제 마지막 한 번의 회기가 남아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9만 명이 좋아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다그치고 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비비안을 독살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여자는 그를 아버지라 부른다. 거지 속을 갔던 보육원에서 나오고 키워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시한부 딸의 대역이었던 자신의 운명, 모든 것이 가짜였던 자신.
진짜가 되고 싶었던 그녀. 그러나 비비안이 회복해버리고 아빠는 그녀에게 죄를 묻고 오빠는 그녀에게 벌레보다 더럽다고 한다. 하지만 독설의 배우는 따로 있었다. 오빠가 준 독을 바로 마셔버린 그녀.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가족이 되지 못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1이라는 숫자. 이미 7번이나 같은 생을 회귀한 그녀. 마지막 나는 회귀. 과연 그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